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재수생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수험생으로 1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기대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는 재수보다는 대학 진학을 권유하셨고 대학을 다녀보면서 결정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1년을 투자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결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분명히 반대하실 것 같아 저는 상의 없이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름 상위권 성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1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계획표에 따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도 안 되고 멍 때리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최근 본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예상하는 점수는커녕 작년과도 큰 차이가 없네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생이 돼서 다들 치열히 대학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기숙학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거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한 결정이라 부모님께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을 얘기할 친구도 없어 너무 어렵습니다. 꼭 외딴 섬에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올해 수능을 앞두고 계신 분의 사연인데요. 정말 많이 긴장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또 어려움을 누군가와도 나눌 수 없어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사연과 관련하여 박준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국제마인드교육원 전문 강사 박준규입니다. 두 분은 TV나 인터넷에서 사막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막하면 낙타? 그리고 모래바람. 저는 오아시스도 좀 떠올라요. 저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사막에는 또 그늘이 없어서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저는 황색의 모래가 끝도 없이 펼쳐진 땅이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제가 홍시 꽃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모래뿐인 사막에 강나무를 심고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얻죠. 거기는 생명을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네,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충분해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 집 마당에 있는 작은 밭에 한국에서 가져온 좋은 배추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그 배추 씨앗은 한국에서는 분명히 속이 꽉 찬 좋은 배추가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꼭 알로에처럼 잎이 없이 자라나서 배추 씨앗을 심은 게 맞는 거야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팔에 살 때에도 한국에서 가져간 전혀 맵지 않은 아사기 고추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거두고 보니까 완전히 매운 고추가 되어 있기도 했고요. 이처럼 땅이 다르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되더라고요. 땅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두 분은 학창시절 시험 시간에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성적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벼락치기 치고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내가 너무 놀았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매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 보기 전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번 시험 때처럼 날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을 망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각오해 보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연을 주신 분의 마음에도 지난번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달라. 조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 마음이 들어졌을 거예요. 처음 들어진 생각에는 잘 될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결심이 흐려지는 거죠. 이것은 내 마음이라는 땅이 전혀 변하지 않은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각오와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은 미국의 LA라는 도시를 아시죠? 네. LA는 로스앤젤레스의 약자인데 스페인어로 천사들이라는 뜻이 있죠.
두 분은 LA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LA 하면 헐리우드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나는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도시라는 별명도 붙었고요. 그런데 원래 LA는 황량한 사막이었다고 해요. 사막이라고요? 예, LA뿐만 아니라 LA가 속한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원래는 사막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 내에서 농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주가 되었고, 무엇이 또 이런 LA와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LA에서 400km 떨어진 콜로라도 강에 있어요. 4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먼 곳이네요. 그렇게 먼 강과 LA가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주 먼 거리죠. 그렇지만 그 콜로라도의 강물을 송수관을 통해 끌어와 그 사막에 물을 공급하면서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한 거죠. 사막이던 LA에 송수관이 연결되고 강물이 그 땅에 스며들면서 강이 옆에 있는 땅처럼 LA와 캘리포니아는 변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그 땅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원치 않는 쪽으로 끌어가고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각오와 결심을 해도 내 마음을 끌고 가는 어떤 힘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연을 주신 분도 처음에는 계획표대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렵게 된 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힘들다는 마음이 와서 계획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에서 멀리 끌어가 버린 거예요. 올해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평소보다 빠른 기상시간, 평소보다 많은 학업시간, 평소보다 적은 휴식시간, 해본 적 없는 운동시간, 평소보다 빠른 취침시간으로 하루를 계획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서 친구의 카톡 한 번, 부모님의 잔소리 한 번, 맛있는 치킨 한 조각이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고 새로운 것이 내게 들어와서 변화시켜줘야 하는데 이걸 거부한 거죠. LA가 콜로라도 강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사막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앞에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도 그 마음에 자기 속에서 나온 마음 말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연을 주신 분도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했거든요. 다른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그것은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지 않나요? 예,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자신감 뒤에는 많은 문제가 숨어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를 잘 한다고 하는 학생, 열심히 한다고 하는 학생, 그리고 잘 하지 못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중에 공통적으로 성적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 학생들이 동일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건 바로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공부는 곧잘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내가 이번에는 실수해서 그런 거야. 원래는 아는 문제였거든? 이번엔 틀렸지만 다음에는 안 그래 할 때가 있어요. 또 못하는 학생은 나는 원래 공부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거든?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신의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살면서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내가 잘한 일은 마음에 오래 새겨지지만 반대로 실수한 일들은 싫으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래,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을 옳게 여기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자기 자신을 믿으면 자기 이야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가 뭘 한다고. 자기를 믿는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괜찮고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들어진 생각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자기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높은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해요. 아, 자기를 믿는 상태가 높은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하시는 거죠? 예, 이런 높은 마음의 상태가 되면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또 실패하기도 쉬워요. 결국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좌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는 실수한 거야, 나는 원래 그래, 이 생각을 그대로 믿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연을 주신 분도 다른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계셔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기 생각이 더 옳아 보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아,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란 참 쉽지 않지만 자신이 정말 틀린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띄어지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해드릴 이야기는 마인드 교양지 데일리 투모로우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적부터 강함과 카리스마를 동경하고 또 이정격투기의 선수를 보면서 삶의 본보기로 삼은 어떤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예요. 학창시절 내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강하게 보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종격투기도 배우고 또 노는 무리와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무시하고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아, 자기를 강하게 믿고 있는 학생이네요. 예, 맞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녔는데 결국은 큰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했대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모르는 병에 걸렸다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거죠.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학생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에요. 학생은 그 진단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몸은 빠르게 악화되어 갔고 온몸에 혈관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걷지도 못하게 되었고요. 특히 내장에 출혈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주사로 영양제를 투입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아, 아이고, 진짜 절망적이었겠어요. 네, 결국 그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는 항상 삶에 자신이 있었지만 그 순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손 놓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가 항상 믿어왔던 강함은 죽음 앞에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라고요. 학생이 병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생각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네요. 예, 그 학생은 이제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쫓아간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를 믿는 마음은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이 상태를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린 상태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과 마음이 들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그 학생의 아버지께서 그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자동차는 사람보다 강한 강철로 만들었어. 하지만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그 강철 안에 있는 사람이야. 위험할 때 브레이크도 밟고 서로가 부딪히지 않도록 신호를 지키는 것도 사람이야. 사람도 그래. 겉모습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몸을 조종하는 실체는 마음이야. 마음으로 몸을 진짜 강한 사람이야. 지금이 내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 학생은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 말씀은 생소한 이야기였어요. 그날의 이야기는 그 학생의 마음에 그대로 남았는데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려지게 된 거죠. 이것이 외부에서 다른 새로운 것이 흘러들어간 상태예요. 이 학생은 기적적으로 3개월 만에 이 병을 이기고 건강해졌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대학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아랍어를 전공해서 졸업을 했고요. 또 아버지에게 받은 마음을 따라서 해병대를 지원해서 다녀왔어요.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 자기를 믿는 높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낮은 마음이 되고 다른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자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연을 주신 분의 마음도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이 강해서 자기 속에 자기를 스스로 가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모습으로는 절대 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벌레가 하늘을 나는 잠자리로 변화하고 배추벌레가 예쁜 나비로 변화하는 자연의 법칙처럼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지위에 행복을 걸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마음의 상태예요. 하지만 전에 없던 새 마음을 받아들이며 자기에게 벗어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앞에 사연 주신 분도 다른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에 없던 새 마음을 받아들이면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민주 씨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오늘 강연에서 사막이었던 LA가 강물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내 각오나 의지가 아닌 새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네, 저도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 이종 격투기를 배운 학생의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 마음에 이전에 없던 그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전의 삶과 완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나에게 없는 새로운 마음이 주는 힘은 이렇게 정말 크고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은 새 마음의 이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 새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지고 또 이 마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